여러분 안녕하세요. 해피 뉴 이어. 예. 마침내 기다리고 기다리던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오늘은 1월 3 일. 여러분께 우선은 좋은 소식을 알려드릴 것은 지금 트럼프가 월요일 그 의회에서 ratification, 그러니까는 인준을 받게 돼요. 비준이라고 그러나 인준이라고 그러나 ratify를 받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그 하원 majority가 필요합니다. 근데 스피커 오브 하우스가 지금 상원 하원 둘 다 민주당하고 공화당하고 거의 비슷비슷해요. 반반 정도인데 살짝 한두 명이 이겼거든요. 그래서 간신히 머조리티를 공화당이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스피커 오브 하우스, 그러니까 우리 의회 의장이죠. 의장이 이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의장이 사실은 의회에서 제일 높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입법기관의 제일 높은 대통령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이제 국회의장입니다. 의회 의장이죠. 미국에서는. 그래서 뭐 행정부에서는 대통령, 그다음에 우리 입법부 너무 중요하죠. 거기서는 의회 의장입니다. 그래서 의회 의장이 사실은 이 공화당은 이제 계속 바뀌어 왔는데 이번에 그 미스터 마이크 존슨이 마지막 이틀 남기고 그 예산 막대한 예산을 갖다가 이제 인준을 하겠다고 덤벼드는 바람에 공화당에서 난리가 났었죠. 이거는 마가 Make American Great Again의 policy에 어긋난다. 그래갖고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는 그 사람을 비토를 놓기 시작했어요. 근데 머조리티가 없을 경우에는 이제는 자리가 공석이 되거나 혹은 실수로 이제 민주당에 넘어갈 수가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프리 하킴, 이 사람 민주당의 지금 대표죠. 의회에서 뭐 이런 사람이 넘어가면 이제 나라가 이제는 이제는 큰일 나는 거죠, 이게. 왜냐하면 트럼프가 아무리 행정부를 진행하고 내각을 진행하려고 해도 자꾸 태클이 어디서 들어옵니까? 의회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이게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 사법부는 연방 법원 자체가 이제는 평생직이기 때문에 계속 바뀔 수는 없어요. 물론 바이든이 퇴각하기 전에 거기를 갖다 많은 자석을 늘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게 얼마나 성공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좋은 뉴스는 as of today 1월 3일 1시, 지금 현재 저는 캘리포니아에서 있으니까 1시, 동부 시간으로는 지금 3시 4시네요. 그렇죠? 지금 이제는 그 마이크 존슨이 다시 스피커 오브 하우스직을 이제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떤 면에서 좋냐? 그것은 이제 1월 6일 우리 의회에서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인준시키는데 비준시키는데 이제 모조리티를 갖고 이제 무사하게 비준을 받게 되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1월 20일 그가 inauguration,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취임하는데 지금은 이제 대통령 elect죠. 당선자. 하지만 지금 현재 취임은 언제입니까? 1월 20일부터 이제 취임이 됩니다. 그래서 그가 한 모든 계획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물론 여러 가지 약점이 있는데 지금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막대한 예산이 이제는 민주당이 원하는 우리가 말하는 딥스테이트로 간다는 그런 약점을 갖고 있지만 어쨌든 간에 이제 의장이 이제 선정됨으로 말미암아 1월 6일 날 비준에는 문제가 없어졌다. 이게 굉장히 희소식입니다. 왜냐하면 지난 일주일 동안 엄청나게 막 그 컨플릭트가 많았어요. 안에서 이 사람 자르고 다른 사람 세우자. 그래서 그 중에서 뭐 바이런 뭐 같은 사람 이제 흑인이지만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이죠. 그런 분을 세우고 그다음에 우리 또 여러 유능하신 분들이 있어요. 이제 그분들을 노미네이트 했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제는 이제 마이크 존슨이 이제 많이 뒤에서 조정을 했겠죠. 트럼프가 또 fully 그를 서포트했습니다. 현재는 초이스가 없어요. 그렇게 해야만 이제 그가 원하는 비준을 받을 수가 있고 이제 다음으로 진행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는 없지만은 일단은 제프리 하킴이 되는 것보다 훨씬 낫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물론 이제 한국 분들 가운데는 민주당을 지원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의 건 선택이고 저는 이제는 이제 보수로서 이제 트럼프식의 보수입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그의 내각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런 말미암아 왕의 귀환이 이제는 확실하게 되었다. 왜 왕이냐? 지금 전에 세계는 한국뿐만 아니라 막 요동을 치고 있죠.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모든 전쟁 뒤에는 경제가 있다. 경제 전쟁이다. 무엇을 놓고 부리는 경제 전쟁이냐? 자원.
그다음에 logistics 그 뭡니까? 가장 중요한 transportation 물건이나 군인이나 그다음에 사람을 이동할 수 있는 항로, 육로, 그다음에 항공로를 놓고 벌리는 전쟁입니다. 그리고 또한 뭡니까? 소비 고객을 얼마나 빨리 확보할 수 있느냐 하는 전쟁 중이죠. 그래서 모든 전쟁은 사실은 경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거기에 이데올로기가 포함이 되어 있죠. 근데 이데올로기 자체는 이제 새로운 단어입니다. 1907년까지는 이데올로기라는 말이 없었어요. 이제 공산주의가 생기면서 이데올로기. 그전 때는 뭐냐면 사상이라고 불렀습니다. ideology. 그래서 사당이 이데올로기가 되는 데는 물론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히 냉전 1945년 8월 15일에 냉전이 시작되었죠. 그 전까지는 이데올로기란 말이 그렇게 중요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데올로기 특히 한국같이 남한 북한이 대치 상태에서는 이데올로기란 단어가 다른 데보다 굉장히 중요한 나라 중에 하나죠. 근데 다른 나라는 그렇게 별로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왜 대치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트럼프가 이제 경제 전쟁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경제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 사실은 경쟁자가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아시는 브릭스입니다. 브릭스는 사실은 힘이 굉장히 없는 여러 나라가 이제 합쳐진 경제 공동체라고 할 수 있겠죠. 그걸 일명 우리는 글로벌 사우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underdeveloped 옛날로 말하면 개발도상국 아니면 저개발국입니다. 근데 그 저개발국이나 개발도상국의 그 공통점이 세 가지가 있어요. 아주 결정적인 공통점이 있습니다. 물론 이게 여러 나라고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그 연결고리가 굉장히 약할 수 있는데 지금은 연결고리가 강해질 수 있는 최고의 정점이 처음으로 역사적으로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는 강점과 그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이 왕의 귀환이 왜 중요한 거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그가 와서 이제 무엇을 할 거냐면 우리가 이미 약해진 그 서구의 자원 서플라이 그래서 서구의 인구 절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 이 브릭스 네이션하고 공동으로 이제 경쟁을 해야 됩니다. 근데 브릭스 네이션의 그 장점 세 가지를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그들에게 인구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리고 그 인구가 대부분 젊은 인구예요. 즉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인구입니다. 아프리카, 남미, 동남아 전부 젊은 인구예요. 그게 1번. 근데 2번은 뭐냐요? 자원이 많아요. 세계 모든 필요한 에너지 자원, 식량 자원, 그다음에 뭐지 우리 소고기 그런 자원, 그다음에 해산물, 그다음에 난 GMO, GMO가 섞이지 않은 자연 생산품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에너지를 포함해서.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인구가 있고 자원이 있다. 이거는 대단한 거죠. 근데 또 그들이 또 갖고 있는 공통점 무엇입니까? 다 피지배국이었어요. 그 피지배국의 그 원한은 뭐겠습니까? 한번 떠보겠다는 거 아닙니까? 나도 한번 날라보겠다. 그럼 지배국은 누구였습니까? G5. 지금 우리가 일명 G7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정확하면 G5인 것입니다. 앵글로색슨 해양 문화. 그들에게 지배를 당해서 다 뺏겼던 사람이에요. 어떤 나라는 100년, 어떤 나라는 1000년, 500년, 600명 이제는 다 뺏겼죠. 그래서 이들한테는 뭐가 있죠? 굉장히 모티베이션이 있어요. 잘 살아보겠다. 우리가 1960년대, 70년에 굉장히 모티베이트 있죠. 일을 열심히 해보겠다. 뭔가 이루어보겠다 하는 성취감에 갖고 있는 게 그들의 장점이고 단점 뭡니까? 인더스트리얼라이제이션이 너무나 뒤떨어져 있다. 그리고 너무나 많은 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동으로 일하기 힘들다. 근데 여기를 갖다가 그 뉴트럴라이즈 그러니까는 플러스 마이너스 이제 중립시켜주는 희석시켜주는 그게 뭡니까? 영어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무리 문화가 달라도 영어면 다 통해요. 스페니쉬는 이제 많이 쓰고 있지만 이 영어가 common language입니다. 그리고 이번엔 뭐가 있습니까? 이게 다 동시 통역이 돼요. 그 많은 나라와 언어가 사실은요. 사실 문화와 언어와 지역의 다른 점을 극복할 수 있는 이게 생겼습니다. 그게 바로 처음으로 지구상에 이제 성경적으로 말하면 그 뭡니까? 노아의 홍수 이후로 그렇죠? 언어가 흩어진 언어가 다 흩어져서 달라진 이후로 전 세계 언어가 통일된 적은 지금 이 세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있잖아요. 우리가 이 컴퓨터를 누르면 언어가 통하죠.
그다음에 모든 나라가 따로 떨어져 있으면 사정을 몰라요. 하지만 동시에 simultaneously 내가 그 사람하고 지금 통화뿐만 아니라 현재 일어나는 일을 동시에 볼 수 있는 시대는 지금 처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글로벌 사우스 우리가 말하는 underdeveloped 혹은 developing country는요. 대단한 파워를 갖고 있죠. 그들의 인구는 사실은 대단합니다. 예를 들어서 G7 유럽과 한국, 일본, 타이완 그리고 미국의 인구는요. 굉장히 작습니다. 20%가 안 돼요. 그다음에 트럼프는 이번에 뭘 하고 있습니까? 이들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빨리 지역을 더 넓혀야겠다. 자원을 더 확보해야겠다. 로지스티컬 밸류를 높여야겠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태평양과 대서양을 동시에 확대해야겠다. 지금 두 가지 일을 하고 있죠. 여러분께서 아시겠지만 캐나다를 51번째 주로 영입시키는 것. 그래서 그린란드까지 섭렵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태평양 대서양 파나마 카날 뭡니까? 지금 중국이 관리하고 있죠. 그러니까 파나마 운하 북쪽으로는 전부 다 이제 뭡니까? 트럼프의 관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거 대단한 야심작입니다. 저는 이게 거의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너무나 필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현재 갖고 있는 도전은요. 사실은 이건 경제 도전인 것입니다. 이제 미국이 그동안 의지해왔던 fiat currency는 1971년부터 닉슨이 금본위제를 해제하면서 사실은 우리가 그 뭡니까? 거품 경제에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 거품이 이제 거의 끝나면서 더 이상 우리 고객이 원하는 the rate of return이라고 그러죠. 를 우리가 이제는 일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스탁 밸류라든지 달러의 밸류라는 게 이제는 맥시멈에 찼어요. 그래서 이제 리셋이 필요합니다. 근데 리셋이 필요하려면 뭐가 필요해? 자원이 필요해요. 그래서 지금 미국은 첫 번째 무엇을 하려고 합니까? drill baby drill. 그래서 기름 생산으로 자원 확보를 충당하고 내수뿐만 아니라 세계 최고의 기름 생산국으로서 수출을 하려고 하죠. 그렇게 해서 누구랑 경쟁을 하려고 합니까? 기름을 갖고 있는 러시아, 또 기름을 갖고 있는 중동. 중동은 사실 지금 기름이 거의 바닥났어요. 그래서 지금 리미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뭐 러시아는 아직도 기름을 많이 갖고 있는데 그다음 뭡니까? 유라늄이죠. 우라늄은 뭡니까? 에너지 이제는 기름 없이 한국처럼 전기를 마음대로 쓰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박정희 대통령이 핵 발전소 우라늄이 필요로 하죠.를 만들면서 한국처럼 전기를 양껏 쓰는 사람은 없어요. 미국에 가도 길에 가보시면 시골에는 불 안 켜놓습니다. 전기세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태양열로 하자. 무슨 그다음에 뭐죠? 그 바람, 풍력으로 하자. 저는 랜드 디벨롭먼트에 관련 사람으로서 땅을 수십만 에이커를 이제는 솔라 컴퍼니에 파는 기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요 너무 리미트돼 있어요. 왜냐면 태양이 열을 100개를 집어넣으면 아웃풋이 어떻게 되냐? 옛날엔 12였어요. 지금은 이제 20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efficiency가 넘어갔지만은 실제 많은 땅을 차지하고 땅의 땅의 그 커버리지에 비해서는 아웃풋이 굉장히 적죠. 이제 풍력을 또 했지만 풍력은 바람 부는 곳이 제한돼 있습니다. 바람골을 찾아야 되죠. 바람골을 찾은다면 그것을 또 어떻게 됩니까? 배터리에 저장을 해야 돼요. 저장할 때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극복하는 가장 쉬운 에너지가 한국 같은 경우는 뭐죠? 핵 에너지죠. 그래서 이제 핵을 갖고 있는 나라가 누가 있습니까? 우라늄 때문에 미국, 그다음에 러시아, 그다음에 북한, 그다음에 또 중국에도 좀 있습니다. 그다음에 필요한 게 뭐죠? 리튬을 제일 많이 가진 나라 또 누구예요? 미국. 이번에 노스캐롤라이나, 사우스캐롤라이나 리튬 매장량이 발견됐습니다. 그다음에 어디 있죠? 볼리비아. 그다음에 중국에는 좀 고갈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또 뭐가 있으면 히토류가 있어요. 히토류 너무 중요하죠. 히토류 어디 있어요? 미국, 러시아, 북한. 계속 공통 분모가 나오죠. 그래서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트럼프는 자원 확보에 지금 완전히 지금 총력을 기울이고 있죠. 두 번째는 뭡니까? 해산 자원, 농산 자원. 그렇게 어떻게 돼요? 그러려면요 땅이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캐나다를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죠. 그래서 왕이 귀환이 되면서 이거 엄청난 글로벌 리셋이 파지티브하게 열리고 있어요. 왜 파지티브하냐? 전쟁을 종료하겠다.
그동안의 전쟁은 무슨 전쟁이었냐? 경제 전쟁이었다. 왜 해서 경제 전쟁이냐? 자원 천점. 자원 컨트롤. 그다음에 자원 이 무브하는 통로 확보 혹은 차단. 이것의 전쟁의 중심이었습니다. 거기서 떠나서 우리는 공동으로 각자의 내셔널 권리를 인정하면서 공동으로 살아남자.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당선되자마자 첫 번째 전쟁을 포기한 사람이 누구죠? 하마스입니다. 아이고 안 하겠어. 우리 이스라엘 공격 스탑. 그다음에 모든 중동 사람들이 예. 아프가니스탄 예스. 왜 그럴까요? 거기는 그 아프가니스탄이나 중동에 있는 전쟁이 자원 전쟁이었다는 걸 우리한테 살짝 암시하고 있죠. 그다음에 또 무슨 일이 있습니까? 아프리카에서 일어나고 있죠. 이제 불란서 우리가 더 이상 우리가 그 불란서의 그 칼라니 우리가 그 제국주의의 침략을 거부한다. 그래서 이제 불란서의 모든 군대가 아프리카에서 나갔습니다. 버키나파소, 니제르, 니제르는 가스 라인을 갖고 있죠. 그다음에 버키나파소는 카튼, 그다음에 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키나파소는 어떻게 했습니까? 금광을 전부 다 소유권을 개인 사업 소유에서 국가로 넘겼어요. 왜 그랬을까요? 개인으로 하니까요. 누구랑 조인 벤처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불란서 회사가 다 갖고 와서 자기의 원가로 다 가져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특히 우라늄 아프리카에 굉장히 많죠. 그래서 세네갈, 버키나파소, 말리 이렇게 해서 조인을 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우리 불란서에 우리 속국으로의 그런 위치를 원치 않는다. 우리는 독립적으로 이꼴. 그래서 우리도 개발해서 비싼 가격에 팔겠다. 그래서 그들이 우라늄을 어떻게 팔았습니까? 킬로당 2불에 팔았어요. 킬로당 마켓 가격이 200불이라고 합니다. 저는 조사는 안 해봤어요. 이렇게 경제적으로 수탈을 당하던 상태에서 아프리카가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만만한 게 아니죠. 아프리카는 사실은 지금 현재 니제르 북쪽으로 뭐가 있어? 사하라 사막이 있는데 갑자기 사하라 사막에 수풀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물이 돌아온다는 소리죠. 만약에 사하라 사막 밑에 우리 소문대로 가장 전 세계에서 큰 물 지하 저수지가 있다면 아프리카는 엄청난 협박이 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거긴 내수, 자원, 그다음에 인구, 생산, 트랜스포테이션. 아프리카 전체 하나가 큰 대륙이기 때문에 외부가 필요 없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아프리카의 고객을 놓칠 수가 없습니다. 남미는 어떻습니까? 남미는 500년 전에 스페니시 컨퀘스트가 있었죠. 그래갖고 거기다 싸그리 돌이 다 해갔죠. 그다음에 뭡니까? US 달러도 맨 처음에 거기서 찍을 정도로 볼리비아에 은이 많았습니다. 또 지금 휘토르도 많죠. 그리고 뭡니까? 자원이 많은데 수산 자원. 또 뭐가 있습니까? 볼리비아는 물론 랜드락돼서 수산 자원 없지만은 농산 자원이 엄청나게 많죠. 뭐런 과일들. 그러니까 지금 유럽이나 미국에 있는 그 과일들이나 자원은요. 브랜드는 좋은 대신 뭡니까? GMO가 너무 많죠. 그 GMO가 만든 것은 많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건강이 해가 된다는 그런 많은 이미 이런 증명 학자들의 연구서가 많이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뭐를 원하게 됐어요? 그들의 제품을 원하게 되는 그런 정점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사실 들어왔지만 굉장한 도전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 자원 전쟁이죠. 역시 로지스틱 전쟁입니다. 여러 번 제가 강의를 해드렸지만은 이것을 마치게 되면서 어떻게 되냐? 이제 미국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우리 노인화 문제. 이게 나이가 많이 들어가요. 저를 비롯해서. 그다음에 이제 소셜 스킬을 다 줘야 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테리토리가 필요한데 점잖게 어떻게 할 거냐. 이제 경쟁은 타리프를 갖고 하고 그다음에 뭡니까? 캐나다 혹은 그린랜드까지 우리가 수렴을 하면서 공동으로 경제의 힘을 다시 이퀄라이저 전쟁 없이 해간다는 것이 트럼프의 목적이죠. 트럼프가 얼마나 이 매력적인 오퍼를 했냐면은 하다못해 트럼프랑 전쟁하는 모든 나라들 전쟁에 시달렸던 중동, 아프가니스탄,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러시아죠. 서부터 전부 다 트럼프의 입성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는 사실
전 세계의 왕으로 귀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으로 귀환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뭡니까? 그가 모든 나라에 그동안 차별을 받고 그다음에 글로벌 사우스가 지금 현재 G7에 의해서 이제 지배를 당했는데 이제 이퀄라이즈 하겠다. 여기에 대해서 굉장한 환영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침략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 개발을 하겠다. 그러면 전쟁을 종식하겠다. 여기서 찬성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나라가 많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는 자신을 가지고 이제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료하겠다.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은 소문에 의하면 RFK라는 우리 트럼프 대통령 오른팔에 의하면 머니 런더링, 돈 세탁 장소다. 그래서 두 번째는 지금 우리나라에 미국에 진행되고 있는 많은 그 pharmaceutical 그런 것에 뭡니까 그 laboratory 연구소가 실험소가 많은 곳이다. 그러니까 백신이나 이런 그걸 개발하는 곳이 많은 곳이다. 이게 두 번째 그의 클레임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거기서 자원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특히 린지 그레함 같은 사람은 어떻게 발표했습니까? 거기는 자원을 러시아한테 뺏기기 싫다. 러시아는 거기는 자원을 달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러시아 자원이 엄청나게 많아요. 물론 유크레인도 자원이 많습니다만은 약 톤이 뭐 15톤이 트릴리언 달러 된다고 합니다. 뭐 정확히 제가 기억은 못 하겠어요. 근데 엄청난 자원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는 사실 농산물의 첫 번째 서플라이어이기도 했죠. 그래서 이제는 유크라이나 전쟁이 그 종식이 되면은요. 지금 현재 그 종식이 되기 위해서 여러 번 시도가 있었지만 지금 푸틴과 트럼프는 아주 긴밀하게 서로 얘기를 하고 있죠. 특히 트럼프는 이제는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미사일을 이제는 그 어택 미사일을 공격하지 말라. 더 이상 주지 말라. 그래서 이제는 우크라이나는 이제 미사일이 동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 러시아의 카운터 공격을 이제 거의 다 멈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료가 이제 시작되고 있죠. 그럼 우크라이나 땅은 그렇게 좋은데 지금 전쟁이 종료가 되면서 누구한테 넘어가기 시작했느냐? 물론 이제 전쟁이 확실히 끝나봐야 알겠지만은 많은 땅이 이제 블랙락 세계를 지배하는 경제 구조의 중심 기구죠. 거기에 많이 넘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당연히 트럼프의 입성을 좋아하겠죠. 하지만 우크라이나에 가서 많은 돈을 만약에 돈 세탁 장소라고 한다면 반대하는 사람도 많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지금 1월 1일 2025년 어떤 사건이 일어났나? 지금 루이지안에 테러 사건이 일어났어요. 또 트럼프 타워 라스베가스에서 또 이제는 테러라기보다는 자살 사건인데 자살인지 타살인지 모르는 그러니까는 half 테러라고 할 수 있겠죠. 사건이 났습니다. 근데 거기 일란 머스크가 갖고 있는 일렉트릭 베이클이 사용됐죠. 그래서 그걸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그다음에 트럼프 골프 코스에서 지금 현재 저격하려던 사람 세 사람의 공통점은 뭐냐? 셋 다 우크라이나하고 관련돼 있는 사람입니다. 셋 다 미국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미국에는 특수군에 종사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트럼프에게 우크라이나를 계속 지원해라 하는 협박이기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뜻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크라이나에서 많은 돈이 움직이고 있구나라고 우리는 잠정적으로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트럼프는 그걸 없애겠다. 그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뭡니까? 트럼프랑 어떤 돈의 인트레스트, 돈을 옮기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이제는 컨플릭트가 충돌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대충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마이클 존슨이 다시 스피커 오브 하우스가 됐습니다. 천만 다행입니다. 그것이 1월 3일 날 이루어졌습니다. 1월 6일 날 ratification 이제는 의회의 비준이 이루어지고 1월 20일 날 그는 이제는 등장하게 됩니다. 1월 20일 날 이제 그가 들어올 때 첫 번째 하려고 하는 일이 왕께서 하실 일, 물론 약간 풍자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첫 번째는 뭡니까? Drill baby drill. 전 세계에서 기름을 최고 많이 갖고 있는 미국의 풍요를 위해서 그다음에 원유값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모든 미국의 트럭이 뭘로 움직입니까? 디젤로 움직여요. 디젤 값을 완벽하게 떨어뜨리겠다. 반값으로. 그러면 이 원료비가 엄청 싸지죠. 왜냐하면 공장 돌아가는 에너지가 싸지니까. 그래서 첫 번째는 drill baby drill.
그래서 미국의 경제를 강화시키겠다 하는 게 1 번이죠. 그러면요 뭐가 약화됩니까? 인플레가 약화되죠. 왜냐하면 원가가 훨씬 더 줄어드니까. 그다음에 무엇입니까? 이제 외국인의 불법 이민자를 추방 플러스 국경을 막겠다. 이거 왜 중요합니까? 지금 약 토니 밀리언 들어왔다고 있는데 저는 미국에 온 지가 지금 45년 됐습니다. 45년 동안 제가 본 거는요. 부잣집은 다 누구를 갖고 있냐? 멕시칸 식모를 갖고 있어요. 여기 45년 이제 600불 줬습니다, 한 달에. 제가 그 팔라스 보데스에 살았는데 다 멕시칸 식모예요. 다 불법 이민자예요. Nobody cares. 우리는 미국은요 intentionally 그 저임금 노동자를 위해서 멕시코의 유입을 허락을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제 그들이 와서 범죄를 하지 않아요. 아주 좋은 분들이에요. Family oriented, happy people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와서 노동을 또 열심히 해요. 그 히스패닉이 없으면 우리는 정원사가 없을 정도로 그들은 막노동을 많이 하고 미국 발전에 엄청난 기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뭘 하냐? 돈을 벌어서 자기 고국에 보내요. 그 멕시코는요 예산에 이민자가 없어. 그러니까는 불법 이민자라는 말이 좀 뭐하니까 비합법적인 이민자가 미국에 와서 일을 해서 돈을 안 보내면 멕시코가 안 돌아갑니다. 그런 생활을 제가 알고 있는 상 45년 동안 진행돼 왔어요. 하지만 지난 4년 동안은 intentionally aggressive하게 그런 노동자가 아닌 젊은 남자들이 대거 들어오게 되었죠. 이제 그 사람들의 그 카운트를 뭐 트럼프는 뭐 15, 20 밀리언이라고 합니다. 이게 그 뭐 한국 인구의 절반이죠, 거의. 한국 인구가 지금 몇이죠? 5천만이라고 그러면 5천만이 좀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국 인구의 한 40%가 국경을 넘어왔어요. 그래서 거기 뭐 그들한테 뭘 줘요? 돈을 줘요. 그다음 뭐예요? 무슨 웰페어 그 식량을 사는 쿠폰, 그다음에 집을 살 수 있는 특권, 그다음에 투표권 뭐 이런 걸 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같이 열심히 45년 일한 사람, 세금을 낸 사람한테는 굉장히 부정당하죠. 또한 뭡니까? 우리보다 먼저 와서 그 사람들보다 줄 서 있는 합법적인 이민자들은 너무 부정당한 일이죠.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는 그런 출혈, 그러니까 경제 부담을 막겠다. 첫 번째는 경제 부담이야. 근데 두 번째 뭐냐면 그들과 함께 들어오는 테러리스트. 그래서 이미 테러리스트가 들어와서 한 사람은 또 아이시스라고 하네요. 물론 저는 그걸 100% 믿을 수는 없겠어요. 그냥 아이시스가 자기 아이시스라고 이제는 선전하고 다니는 일은 없겠지만 일단 시리아가 지금 넘어갔지 않습니까? 시리아는 원래 러시아 쪽이었죠. 근데 이제는 반 러시아 쪽으로 넘어갔어요. 이제 그건 아이시스라고 합니다. 근데 아이시스 돈은 누가 되고 있죠? 합법적으로 지금 미국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이시스가 와서 또 미국에서 그런 해를 입혔다. 이런 파라독스 가운데서 살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는 정리를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모든 불법 이민을 차단 하겠다. 그 이제 거기 이제 벽을 세우다 말았는데 쇠로다가 그 중간에 이제는 바이든이 나가면서 이것을 옥션에 붙여서 그냥 똥값에 팔려고 그랬어요. 근데 요번에 누가 막았어요? 마이크 팩스턴이 텍사스에서 막았죠. 합법적으로. 그래서 이제 팔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팔리면 또 트럼프가 다물질 또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이 트럼프가 10불 냈어. 근데 어떤 사람이 10전에 샀어요. 그럼 우리가 다 10불에 사야 되지 않습니까? 국고로 낭비하는 일이죠. 이런 엄청난 일이 미국에서 여러분 벌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마이크 팩스턴이라는 텍사스 어토니 제너럴이 이것을 이제 블락킹을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왕후의 귀환은 왜 중요하냐? 세계 평화, 그다음에 세계의 그 사번티를 인정하는 경제 구조. 그러면 사번티를 인정하는 경제 구조가 왜 중요합니까? 세계는 2000년 동안 누구에 의해서 움직였죠? G7에 의해서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그들 프랑스, 독일, 영국, 스페니쉬, 그들이 더치,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들이 원하는 구조대로, 그들이 원하는 방법대로, 그들이 원하는 법대로 움직여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글로벌 사우스가 크다 보니까 Oh my God, what happened to me? 나도 그렇게 크고 싶어라고 독립을 선언한 시대가 되었죠. 트럼프는 그것을 수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dominance policy 1945년 이후로 우리가 미국을 지배해온 힘에 의한 팍스 로마나가 아니라 이제는 공동으로 함께 경제를 경쟁하는. 그래서 나는 너가 여기 컨트리뷰트 한 거 없으니까 난 타리프 때리겠어. 경제 전쟁인 거죠. 그래서 경제적으로 이꼴 우리가 경쟁하고 너도 게으르지 않고 생산을 해라.
좋은 물건을 생산해. 좋은 사람, 똑똑한 사람은 우리가 그 사람을 영입하겠어 하는 이제 이민 정책의 변화, 그의 외교 정책의 변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뭡니까? 세계를 평화로 이끌 수 있는 현재는 트럼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또 좋은 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원하는 것은 우리의 전통적인 문화를 고수하자. 이제 미국은 기독교 나라니까 성은 두 개다. 5개, 6개, 7개, 50개, 70개가 아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아이들의 성을 변환하는 것은 그 애들이 18살 이후에 결정하도록 하자. 국민학교 1학년서부터 너 남자 같아? 그러면 남자로 바꿔. 너 여자 같아? 여자로 바꿔. 이런 거는 더 이상 허락하지 않겠다는 거죠. 또 하나는 이민 정책 때문에 이익을 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베네핏은 이제는 페도필리아. 이제 아이들이 요번에 국경을 넘으면서 30만 명이 없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페도필리아를 없애겠다 하는 것이 이제 트럼프 왕의 귀환이죠. 그는 좋은 왕인 것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분 그런 이제 우리가 미디어로부터 받은, 그러니까 트럼프가 오기를 원치 않는 그룹에 의해서 받은 것과는 다른 성격이죠. 그래서 세계 평화, 우리가 항상 세계 평화 민주주의를 외치는데 모든 전쟁이 너그마 전쟁이 아니고 경제 전쟁이라면 사실은 공동 개발하는 것보다 좋은 컨셉트는 없죠. 그래서 트럼프는 자신 있게 자기는 우크라이나 전쟁 종료, 아프가니스탄 종료. 그다음에 아프가니스탄이 지금 사실은 우리의 오피셜린 적입니다.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탈리반 그쪽에서 많은 우리의 무기를 갖고 있어요. 우리가 치고 그냥 빠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치고 빠진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고 트럼프는 비난하고 있습니다. 월남도 치고 빠져. 아프가니스탄도 치고 빠져. 이런 건 못하겠다 이제는. 이제 조금 있다가 어떻게 우크라이나도 치고 빠져. 그거 안 하고 전쟁을 종료하겠다. 그래서 우리는 공동 개발하겠다. 그래서 그는 필히 그냥 각광받는 세계 대통령으로 뜨고 있습니다. 근데 그를 싫어하는 나라는 당연히 누굴까요? 그들은 유제닉스라고 합니다. 우리가 앵글로색슨이 최고야. 우리가 지배해야 돼. 우리의 뱅킹 시스템으로 모든 것을 지도해야 돼 하는 것이 누구죠? G5예요. G5한테는 지금 현재 우리가 환영을 못 받고 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독일에서 선거가 일어나자 어떻게 됐어요? 전부 다 보수로 향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영국, 프랑스의 뒤로해서 가장 리버럴, 가장 그러니까 한국말로 하면 좌파적인데 영어로 말하면 사회주의적. 이죠. 사회주의적이라는 것이 이제 그 유럽에서는 굉장히 좋은 개념으로 사실 많이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회주의자 아주 나쁜 개념을 쓰지만 거기는 이제 공동복지를 많이 한다. 사회주의가 좋은 개념으로 많이 쓰고 있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자원이 없어지고 가스가 바닥나고 기름이 비싸지고 이 독일 사람들이 너무 생활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해고됐어요. 왜? 그 사람들이 지금 현재 유럽 최고의 경제 지도자가 누굽니까? 독일인 것입니다. 가장 많은 아웃풋을 내고 있어요. 독일이 없으면 유럽 경제가 무너집니다. 근데 독일이 경제가 무너지고 있어. 왜? 우크라이나 전쟁 나가고 생션을 걸어가고 자기 발에 자기가 총을 쏴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에너지가 고갈됐어요. 에너지를 비싼 값에 사와야 돼요. 가스를 비싼 값에 사와야 돼요. 볼란스는 어떻게 해요? 버키나파소하고 니제리아가 no thank you. 우라늄 안 팔겠다. 마켓 가격 사가라. 그리고 뭡니까? 가스라인 끊어버렸습니다. 나이제리아 가스라인이 니제를 통해서 가는데 끊어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유럽이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 봉착되었습니다. 그것을 더 이상 나는 유로피안이야. 나는 최고야. 나는 로마 제국의 다음 나라를 이끌어 가겠어가 아니라 이제는 현실을 직시하자. 그래서 지금 현재 독일에서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제는 보수가 다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분들은 우리가 반공 상태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보수라는 말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진짜 보수는 누굽니까? 우리가 공동으로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진짜 보수죠. 왜냐하면 우리가 신 앞에서 공동으로 평등하게 이권리 창조됐기 때문에 유제닉스라는 건 없어요. 유제닉스는 뭡니까? 진화론에 의해서 우성이라는 거죠. 앵글로색슨이 우성이다. 이거는 진화론에만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타파하고 모든 나라가 자기 나라를 위해서 베스트 인트레스트를 위해서 열심히 싸워서
생산을 해서 경쟁하자 하는 왕의 귀환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또한 그가 오면서 또 어떠한 도메스티컬리 사건이 일어나냐. 트럼프를 없애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이 있었죠. 왜 없애려고 한 거는 여러분 추측에 맡기겠습니다. 근데 트럼프를 없애기 위해서 제일 큰 사건 중에 하나가 러시안 다스예요. 그러니까 휴전 GPS란 영국의 스파이가 조작을 했어요. 스토리를 만들어내고 팔았습니다. 어디에 팔았죠? 민주당에 팔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벌금을 냈어요. 그리고 이제 민주당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 퓨전 GPS를 가지고 트럼프를 특검했죠. 그것을 뮬러 특검이라고 합니다. 30개월에 거쳐서 약 $35 million 우리 돈을 썼어요. 그건 저는 개인적으로 이들을 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돈을 다시 국고로 집어넣어야죠. 왜냐하면 그거는 거짓말에 의한 알리게이션에 의한 그 특검이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그 뮬러 특검의 그 모든 서류는 파이자 지금 뭡니까 연방 정부에 가서 누구누가 스파이 같으니까 사인해 주세요. 그래서 파이자를 받아내는 일을 해서 가짜 파이자를 갖고 트럼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밝혀낸 사람이 누구예요? 그 당시에 트럼프 밑에서 일하던 캐시 파텔이라는 남자였어요. 캐시 파텔이 가만히 보니까 이거는 옛날 자기가 알고 있는 그 뭡니까 셜록 홈즈 스타일의 FBI, CIA 인베스티게이션에 하면 증거가 없는 거예요. 이거 증거가 없다. 파이자를 어떻게 받아내느냐 이것은 가짜 소문에 의한 것이었다라고 밝혔어요. 캐시 파텔이. 그래서 캐시 파텔이 어떻게 했어요? 협박을 받았습니다. 당시 로젠스타인. 누구야? CIA 대표, FBI 대표, 국무부 대표 이런 사람들한테 받았습니다. 네가 우리를 조사를 해? 내가 너를 잡을 거야. 그래서 캐시 파텔이 엄청나게 어려움을 겪으면서 어떤 영화를 만들었죠? 미국 정부 마피아라는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가 누가 됐어요? 이제는요. 앞으로 1월 20일 이후에 FBI 국장이 됩니다. 근데 FBI 국장이 되면서 이가 폭발적인 발표를 하겠는데 그가 너무나 많은 어려움을 겪어서 물론 농담 섞인 진심, 반은 진심, 반은 농담이겠죠. 자기가 오면은 FBI 사무실을 철폐하고 자기가 아주 뮤지엄, 박물관을 만들겠다 정도로 한맺힌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모든 사실을 밝힐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아침에 이제는 마이클 존슨이 이제 지금 현재 스피커 하우스로 확정이 됐죠. 그러기 몇 시간 전에 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FBI에서 이제 광고를 냈어요. 1월 6일 날 사건, 제뉴리 6 사건에 어떤 사람이 파이프밤을 갖다 놨는데 그 사람의 비디오를 쭉 보여주면서 이제는 광고를 했습니다. 이 남자를 찾아주는데 현상금 50만 불을 걸겠다. 이제 그런 사건이 언제 일어났죠? 딱 4년 전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뭘 알 수 있습니까? 누군가가 사실이 나타나는 걸 두려워하고 있구나. 두 번째, 러시안 다스의 다음에 일어난 사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J6죠. January 6. 그때는 뭡니까? 그때 트럼프가 해서 이기다가 2020년에 갑자기 직각으로 올라가면서 트럼프가 졌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 트럼프가 워싱턴으로 1월 6일 날 모여서 다시 국회에서 청원하자. 다시 every single vote를 다시 카운트해 주세요. 그래서 목이라고 그랬어요. 그중에서 1200명을 뭡니까? 내란죄로 걸려 들어갔죠. 그게 1월 6일 사건입니다. 2021년 1월 6일에 일어났죠. 지금 2025년 1월 6일로 만 4년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는 피해자들이 한꺼번에 클래스 A 러수를 신청했어요. 클래스 A 러수는 뭐냐? 피해자가 너무 많아서 한꺼번에 모여서 이제 한 사람을 상대로 수를 하는 거죠. 미국 정부를 상대로. 그래서 그것이 이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January 6에 테이프를 누가 갖고 있어요? 이제는 캐시 파텔이 다 갖고 있죠. 그 FBI 내정자가 갖고 있죠. 그다음에 또 무슨 일이 최근에 FBI에서 폭로했습니까? 거기에 26명의 FBI asset, FBI에 관련된 고용된 혹은 FBI가 고용한 사람들이 들어가서 그런 그 데모에 그거를 부추겼다라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근데 뭐 제가 로간이나 그런 사람 들어오면은 26명은 아니고 한 200명 됐을 거다. 뭐 저는 그쪽에 관계된 일이 없으니까 전혀 모릅니다. 하지만 FBI가 26명이 관계됐다고 얘기한 것은 엄청난 사실이죠. 왜? 1200명이 감옥에 갔어요. 시민들이 총도 없이. 1200명이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뭐를 기다리고 있어요? Day of Reckoning을 기다리고 있죠. 아니 나는 오라고 해서 갔는데 초청자로.
갑자기 뭡니까? 반역자로 몰리게 됐습니다. 얼마나 분노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의 January 6 커미티 거기 헤드가 누구였죠? 딕 체니의 딸이죠.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당연히 떨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사건이 오자마자 이제는 디스클로즈 되게 됩니다. 그다음에 또 세 번째는 뭐가 됩니까? 트럼프가 그동안 자기 첫 번 임기 때 밝히기로 한 뭡니까? RFK의 삼촌 존 FK의 암살 사건의 전모를 밝히겠다. 이 유효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이런 무시무시무시한 일, 우리가 알고 미국과 너무나 다른 일들이 지금 현재 펼쳐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왕의 귀환을 협박하기 위해서 루이지아나에서 뭐 폭발 사고 나고 사람 죽이고 1월 1일부터 그다음에 또 트럼프 타워 앞에서는 또 일란 머스크 뭡니까 그 트럭은 아닌데 그 뭐 그 우주인처럼 생긴 새로운 모델이 있습니다. 전기차가 폭발을 하고 이제는 이런 사건들이 나고 또 이제 또 다른 사건이 텍사스 또 뭐 다른 곳에서 났습니다. 아마 아이다호인가 그럴 거예요. 그래서 사건이 4개나 났습니다. 1월 1일 날. 그래서 사람들을 뭐야? 어느 정도 이제 주눅을 주고 있죠. 너희들 모이지 마 하는 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트럼프한테는 너희가 우크라이나를 계속 목을 조이면 너 신상이 안 좋다는 협박이겠죠?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가장 중요한 허를 1월 3일 마이크 존슨 우리의 스피커 오브 하우스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제 왕의 귀환이 이제 한 번 더 가까워졌죠. 이것은 저는 한국에도 대단한 포지티브한 영향을 미치라고 봅니다. 그 이유는 트럼프의 경쟁 상태 브릭스 누가 주관이죠? 푸틴이 주관입니다. 푸틴이 주관하는 브릭스의 옆에 불가침 조약을 맺은 북한을 누가 지고 있습니까? 푸틴이 지고 있죠. 저는 한반도에 당연히 평화로운 시대가 도래하리라고 확신합니다. 왜? 푸틴은요 그동안 너무 가난했어요. 살 수가 없어요 혼자서. 그리고 중국하고는 원수였습니다. 그 인도하고는요 인도는 머리가 엄청 좋아요. 인도는 배운 게 뭡니까? 막말로 말해서 영국에 침략하는 것을 다 배웠어요. 왜? 영국의 지배를 400년 받았잖아요. 영국이 뭘 만들었습니까? 동인도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다 잡아먹었어요. 엄청나게 고생했어요. 가난했습니다. 우리는 36년, 약 40년도 안 된 지배를 받고도 지금까지 우리 얼마나 부르르 떨고 있지 않습니까? 인도는 400년 받았어요. 인도는 분명히 영국을 챌린지할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는 G3를 향하여 나가고 있어요. 인구는 넘버 원, 그 다음에 테크놀로지 넘버 원. 근데 젊은 인구, 머리가 엄청 좋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머리 좋은 사람은 이란 사람하고 인도 사람이에요. 모든 테크놀로지, IT, 그 다음에 뭡니까? 의료는 다 인도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지금 현재 추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사실 관리하기는 벅차죠. 근데 갖고 있는 게 뭐예요? 푸틴은 자원이에요. 그리고 동토입니다. 그래서 푸틴은 누가 필요합니까? Definitely 트럼프랑 친하게 지내야 되는 의미를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거는 자기가 생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가 당연히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의 태평양 출구, 즉 뭡니까? 낮은 선봉을 미리 선점했는데 그것을 가지고 트럼프랑 내고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2025년 첫 번째 메시지를 왕의 귀환으로 드리면서 왕의 귀환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게 트럼프가 우리한테 네거티브한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한테 굉장히 포지티브한 이코노믹, 폴리티컬 임팩트를 줄 수 있다고 여러분한테 감히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경우 어떻게 됩니까? 푸틴이나 브릭스의 헤드 그다음에 뭡니까? 그다음에 G7의 헤드 트럼프가 만나서 우리가 가운데 낀 나라로 낀 새로서 우리가 포지션을 한다면 대한민국이야말로 최고의 입지를 가진 시대가 오지 않나 저는 감히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2025년에 제 생각과 제 컨젝처 그런 그 예상대로 되어서 한국에 엄청난 prosperity 부와 또 평화가 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해피 뉴 이어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